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나면 정말 골치 아프죠? 다행히 수리는 싹 끝냈는데 마음 한구석에 남는 찝찝함. 바로 사고차라는 꼬리표 때문에 나중에 중고차값 뚝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이 억울한 손해를 법적으로 경락손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경락손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지 실제 판례를 가지고 아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A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꽤 비싼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다가 뒤에서 쿵 하고 박히는 사고를 당했어요. 범퍼랑 트렁크가 좀 찌그러졌죠. 보험 처리로 겉모습은 정말 새 차처럼 완벽하게 고쳤는데 머릿속에서는 이 질문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아니, 수리는 다 했는데 나중에 팔 때 사고 이력 남아서 제가 못 받는 거 아니야? 정말 이런 손해 보상받을 길이 없는 걸까요? 법적으로 이런 가치 하락 손해를 바로 경락 손해라고 부릅니다. 이게 중요한 게요. 단순히 망가진 부품 고치는 수리비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받고 그거랑은 별개로 당신 때문에 내 차가 사고차가 돼서 중고차 시장에서 가치가 떨어졌으니 그 손해까지 물어내라 이렇게 청구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법률 퍼즐을 한번 풀어볼 건데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사고를 겪고 경락손해를 청구한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A, B, C. 그런데 법정에서 이 세 사람의 운명이 정말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결과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겉에 범퍼나 트렁크 같은 외장 부품만 다친 A씨와 B씨는 둘 다 졌어요. 보상받지 못했죠. 그런데 자동차의 뼈대, 그러니까 차체 프레임까지 손상된 C씨는 이겼습니다. 아니, 다들 자기 차값 떨어져서 억울하다고 주장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다른 걸까요? 바로 여기에 법원이 경락손해를 판단하는 비밀 공식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판결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 법원의 그 비밀 공식이 대체 뭔지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비밀의 열쇠는 바로 이 질문에 있습니다. 법원은요, 모든 손해를 똑같은 손해로 보지 않아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봅니다. 그게 바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인데요. 내 손해가 이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그냥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리는 겁니다. 이 도자기 비유를 보시면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깨진 도자기를 붙였는데 금이 쫙 가 있는 게 보여요? 누가 봐도 이건 가치가 떨어졌죠. 이건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 바로 통상손해입니다. 증명하기도 비교적 쉽고요. 그런데 이걸 진짜 장인이 묻혀서 티가 하나도 안 나요. 감쪽 같아요. 이 상태에서 아니야, 그래도 한번 깨졌던 거라 가치가 떨어졌어 라고 주장하는 건 이건 좀 증명하기가 까다로워집니다. 이게 바로 특별손해인 거죠. 자, 그럼 이제 A씨와 B씨가 왜 졌는지 감이 오시죠? 법원은 이 두 사람의 차를 완벽하게 수리된 도자기로 본 겁니다. 범퍼나 트렁크 같은 외장 부품은 새 걸로 갈아 끼우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원상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들의 손해는 증명하기 어려운 특별 손해의 영역이다라고 해서 주장을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 특히 B씨의 케이스에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왜 졌냐? 법원이 딱 꼬집어서 말해요. 감정서에 그냥 감정인의 식견에 따른 것이라고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장에서는 제 생각에는요, 제가 전문가인데 제 느낌으로는요, 이런 말 절대 안 통한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데이터, 산출 근거를 가져와라 이거죠. 반면에 C씨는 왜 이겼을까요? 이제 쉽죠? 바로 자동차의 뼈대, 프레임이 손상됐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까 비유로 치면 금이 간 도자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용을 써서 수리해도 사고 나기 전 그 상태로 100% 돌아갈 수 없다는 게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그래서 법원은 이걸 누가 봐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손해, 즉 통상 손해로 보고 가치 하락을 깔끔하게 인정해 준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은 완벽하게 마스터하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죠. 실전 가이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뭘 준비해야 할까요? 경락손해를 인정받기 위한 법원의 핵심 체크리스트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법원은 딱 이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첫째, 사고가 얼마나 세게 났나? 충격 정도를 보고요. 둘째, 어디가 부서졌나? 그냥 껍데기냐? 아니면 뼈대냐?
셋째, 수리는 잘 됐나? 수리하고 나서도 뭔가 찝찝한 흔적이 남아있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차값에 비해서 수리비가 얼마나 나왔냐? 이 비율을 봅니다. 이게 뭐 법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정말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30%. 기억하세요, 30%? 보통 수리비가 사고 나기 전 내 차 값의 30%를 넘어간다? 그러면 법원에서 경락손해를 인정해줄 가능성이 확 아주 높아집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팁이죠. 자, 그럼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이 4단계 행동계획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무조건 프레임, 엔진 같은 핵심 부위가 다쳤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두 번째, 수리가 끝나도 남는 용접 자국이나 판금 흔적 같은 거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증거를 사진으로 꼭 남겨두시고요. 세 번째, 감정서를 받을 때 주관적인 것 말고 실제 중고차 시장 데이터를 근거로 한 객관적인 걸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섣불리 보험사랑 얘기하기 전에 전문가, 그러니까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와 먼저 꼭 상담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흔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내 차는 비싼 외제차니까 당연히 인정해주겠지? 천만에요. 절대 아닙니다. 찻쌀의 A씨 기억나시죠? 고급 차였지만 졌잖아요. 법원은 차 가격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손상이 과연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냐, 즉 손상의 종류를 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 질문으로 하고 싶습니다. 사고 후 여러분의 차는 정말로 원상회복이 된 걸까요? 겉이 멀쩡하다고 해서 그 가치까지 완벽하게 돌아온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경락손해를 가르는 기준은 차의 가격이 아니라 그 차의 뼈대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남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데 든든한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